안녕하십니까. 함께오래 동물병원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그 임신군사와 관련된 강의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으로 최소 비용,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트리클 피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군사를 전환할 때 농가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은 얼마의 비용을 투자할 것인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임신사에 있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군사로 전환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 트리클 피딩이 나름대로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요 트리클 피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를 나누는 이제 구분하는 방식 중에 사료급여 방식으로 봤을 때는 경쟁적 사료급여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개별 급여통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먹은 애들이 와서 천천히 먹고 있는 애들의 밥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료급여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대신에 그룹 편성에 있어서는 스테이트급으로 편성하기 굉장히 이제 용이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미국의 그 10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양돈 그룹인 아이오와 셀렉트 팜에서 대대적인 그룹 차원의 임신모돈 군사전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뭐 맥도날드인가요? 그 맥도날드의 그 대주주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 그 맥도날드에 공급되는 돼지고기가 만약에 임신모돈 스토어에서 사육이 된다면 나는 뭐 투자를 철회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한번 뉴스에 났던 적이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52개 주 중에 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주가 주의 법이 임신군사 사육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주들은 대부분 돼지 사육이 극히 미미한 주예요. 그래서 실제로 돼지 사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아이오와 그다음에 미네소타, 뭐 네브라스카,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친축산적인 어떤 그 정책들을 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군사 전환이 의무화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의 요구 혹은 이제 뭐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그 임신 군사로 자발적으로 전환되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와 셀렉트팜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될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소비자들의 요구,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조금 더 이제 선도적으로 이제 맞춰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임신군사 전환 프로젝트를 이제 범계열사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군사로 전환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생산성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쭉 사료 라인이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공간이 나 있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펜스가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 그 펜스의 폭이 보면 스톨 길이 정도 되는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통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스톨이 있었던 임신사를 임신 군사로 전환을 한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사료 라인도 그대로 살리고 기존의 밥통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일자급이기였거든요. 롱급이기라고 하는 일자급이기를 이제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스톨만 살짝 떼내고 중간에 통로를 트면서 임신군사로 바꾼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삼지창 같은 경우가 저게 뭔지를 이제 궁금해 하셨을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프리액세스 스톨처럼, 스톨과 거의 차이가 없는 구조라면은 초보자들도 문제 있는 모돈들의 관찰 색출이 굉장히 용이하겠지만 ESF 시스템이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트리클 피딩 같은 경우에는 돼지들이 저런 식으로 누워있고 군사로 무리지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 있는 모돈들을 사실은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백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돈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돈방과 돈방 사이를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 돼지들은 저 삼지창처럼 생긴 통로를 빠져나갈 수가 없죠.
목이 끼거나 아니면 코가 끼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저 정도의 폭을 사람의 허벅지는 충분히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분들은 지나갈 수 있고 돼지들은 지나가지 못하는 통로를 돈방에 만들어서 관리자들이 돈방의 입출입을 최대한 쉽게끔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임신군사에서 일할 때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게 군사와 군사를 사실은 그 펜스를 넘어 다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또 모던을 위한 이제 펜스였기 때문에 높이도 꽤 높아서 그거를 이제 넘어 다니는 게 힘들었는데 저런 것들을 그때 좀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런 시스템을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군사 칸과 칸 사이에 이제 만들어서 관리자들이 장애 없이 끝에서 끝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오와 셀렉트 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도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이랑 똑같죠. 다른 농장에서 또 이제 똑같은 이제 개념을 가지고 트리클 피딩으로 이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료 라인을 그대로 살리고 스톨만 떼내고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두수만큼의 모돈들이 사육될 수 있게끔 칸막이를 만들고 중간에 이제 그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군사로 전환을 했는데 요때 이제 그 아이오와 셀렉트 팜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들 과연 모돈들을 그러면은 언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식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고민했던 게 그러니까 관리가 시작되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바로 맨 처음에 하는 일로 임신돈에 군사 편입을 하도록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 이유가 뭐냐면 입식을 하고 나서 분명히 그날 하루는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입식을 하고 나서 임신사 군사 담당자는 아침에 입식한 이후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지 혹시 싸움이 일어나면 말리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편성을 시켜놓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돼지들의 투쟁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군사 입식을 입식하는 모돈들의 그룹을 편성을 해줬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신 군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모돈의 체형에 따라서 그룹을 편성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후보돈들 같은 경우에는 ESF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이 또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후보돈들은 다른 경산돈들에 비해서 체형이 작기 때문에 투쟁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쉽게 밀리고 처지고 많이 다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를 운영할 때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보돈은 후보돈끼리 그룹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1산, 2산, 그 다음에 3산 이상 가능하면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편성을 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3단계로 나눠서 구분이 힘들다면 그냥 후보돈만이라도 후보돈끼리 그룹을 편성을 꼭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군사를 운영해 보시면 탈락되는 모돈들의 비율 중에 제일 높은 게 후보돈들이에요. 그래서 후보돈들을 후보돈들끼리 했을 때와 후보돈들과 경산돈들을 섞었을 때의 그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모돈의 체형에 따라서 뭐 후보돈 1, 2산, 그다음에 3산 이상 만약에 그게 힘들면 후보돈, 경산돈이라도 구분을 해서 군사를 편성해 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나오지만 처음 입식하고 나서 5일에서 7일 동안은 사료를 좀 많이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얘네들이 임신돈들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이제 관리를 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먹을 수 있는 양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적게 주는 거죠. 뱃속에 있는 새끼들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잘 커서 분만까지 무탈하게 가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사료를 굉장히 제한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돈들은 항상 배가 고픈데 스톨 안에 있는 모돈들은 사실은 어떻게 그 이제 배고픔에 대한 그 분풀이를 사실은 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없었지만 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예민해지는 이 감정을 다른 모돈들한테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입식하고 나서 5일에서 7일 동안은 좀 배불러서 모돈들의 성격을 좀 여유롭게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처음 일주일 동안은 사료를 좀 넉넉히 줘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입식을 하는 날, 입식하는 그 당일에는 사료를 미리 충분하게 받아놓고 그 다음에 돼지를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식하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사료가 있으면 얘네들이 그 사료를 먹느냐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모돈들을 인지하고 싸우고 하는 과정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료를 충분히 급이통에다가 부어놓고 그 다음에 돼지들을 입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트리클 피딩 방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할 때 군사 편성 방식에서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네덜란드 사진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2018년이었나요? 19년이었나요? 이 부경 조합에서 이제 네덜란드로 이제 조합원들과 함께 이제 그 교육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방문했던 농장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사로 전환을 했는데 트리클 피딩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스톨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급이기와 사료 라인을 그대로 살리고 운영을 하고 있던 방식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온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방문했던 농장 중에 한 군데인데 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혹시 프리 액세스 스토리인가? 라고 봤는데 사실 프리 액세스 스토리 아니고 그냥 스토리에다가 문만 열어놓은 겁니다. 뒤에 문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신 군사처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프리 액세스 스토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트리클 피딩인데 스토리를 아예 철거하지 않고 스토리 뒷문만 열어놓은 트리클 피딩 방식이다. 그래서 요렇게 군사를 운영해도 그때 제가 여기 대표님께 물어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통로 공간이,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그래도 그 스톨하고 스톨 사이에 뒤에 통로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농장 중에서도 스톨을 운영하고 있는데 뒤에 공간이 여유가 있고 군사로 만약에 좀 시급하게 아니면 간편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면 이런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클 피딩으로 전환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부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한 기자재 업체에서 이 부분은 꼭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같이 게재를 했는데요. 기존에 스토리에 있던 부분을 지금 위에 6방, 아래 6방 해가지고 총 이제 12방으로 이제 군사를 만들었는데 옆에는 스토리 남아있죠. 근데 저 스토리 남아있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항상 군사로 전환을 하더라도 그 군사에 들어가는 사육 두수의 3%에서 7% 정도의 모돈이 들어갈 수 있는 스토를 남겨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를 사육하는 이상 부상 혹은 처짐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모돈들을 사실은 군사에 놔둔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정말 동물복지가 아닌 거죠. 그런 모돈들을 별도로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스톨 공간이 필요한데 그럼 얼마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냐? 여기서는 이제 총 군사에 들어가 있는 두수의 3에서 7% 정도의 스톨은 항상 준비를 해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트리클 피딩으로 해가지고 전환이 될 때 혹은 다른 군사 사육 방식에서도 문제 있는 모돈들을 데리고 나와서 치료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스톨 공간 확보,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개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클 피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모돈을 색출하기는 굉장히 이제 쉽죠. 왜냐하면은 그 기존의 세로 라인 계량통을 그대로 살린 거기 때문에 모돈 두수만큼 계량통, 그 다음에 밥통이 있고 사료를 내려주면 모돈들이 거기에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사료를 섭취를 할 텐데 그때 달려들지 않는 모돈,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나지 않는 모돈, 혹은 먹다가 금방 나와가지고 다시 주저앉는 모돈들을 관리자가 캐치를 해서 표시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준다면 문제 모돈들의 발견이 굉장히 용이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트리클 피딩까지 해서 임신 모돈의 군사 사육 방식에서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3가지, 그래서 ESF 시스템, 그 다음에 그 프리 액세스 스톨, 그 다음에 트리클 피딩,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 3가지 시스템이 사실은 2013년부터 의무화가 된 유럽이나 아니면 2025년부터 이제 의무화가 될 캐나다나 아니면 이제 자발적으로 군사 전환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농장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트리클 피딩을 하고 싶지만
그게 우리 농장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나는 또 ESF를 하고 싶지만 우리 농장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지금 이제 1년이 또 지났으니까 9년이 사실은 남았거든요. 9년 동안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9년 동안 작은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뭐 임신사의 일부분을 뭐 이렇게도 뭐 트리클 피딩으로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ESF 시스템도 한번 살짝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용을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10년 뒤에 우리 농장에 어떤 시스템이 가장 맞을지를 좀 미리미리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2029년 12월이 돼서 9년 전에 그 김동욱 수의사가 강의를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조합에 전화를 해가지고 9년 전에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줘라고 하시지 마시고 미리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신다면 2030년 1월 1일은 굉장히 편안한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5시간에 걸쳐서 임신군사와 관련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